우리 김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 그런데요. 지금 앞서 이미 제가 오전에 그 배준영 간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질의한 내용의 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증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두 군데를 빼고는 없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사설의 주요한 근거가 됐던 것은 어저께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최소한의 경쟁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오직 7건이다 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배준영 간사도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이 오늘 사설에 또는 기사에 반영된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1000건은 한덕수 총리는 가족이 단촐하시죠. 반면에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가족관계가 조금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가 2배 가깝게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50% 가까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배 간사께서 3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 능멸하고 있다라는 격앙된 말씀을 하시는데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료와 관련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죠. 예. 자료. 저는 증여세조차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그 현금 6억 원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며칠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또 처갓집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 현금 1억, 송금 1억이다. 저희가 뭐 다른 자료 요청했습니까? 증여세 납부했는지 여쭤봤더니 증여세 납부했다라고 얘기했고, 증여세 납부 자료에 보면은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고, 실제로 현금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 관점에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이 오고 가는데 이게 지금 뭘 어떻게 규명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저는 의문투성입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8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소명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러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내리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자표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고 인사청문회 파행 안 하고 저도 도리 지켜가면서 자료 달라고 하고 있는 자료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는 저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검을 받게 되니까,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숫자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얘기 했습니까? 전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국민 모르게 현금을 쓰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박에 가까운 거죠. 너 특검 수사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은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 말씀하시는데, 아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지금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저는 당시 여당이었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밖에서 온갖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료까지 이제는 증여세까지 안 내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이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좀 받아주십시오. 증여세 납부를 하셨다고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납부하셨으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누가? 뭐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자료 요구 관련해서 저희도 말씀드릴 네, 간단히 해주시죠. 예.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나왔습니다. 늘 모든 정권에서 나왔고 저도 그 자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청문회에 들어가든 저도 의정활동 5년째인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비슷한 류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최현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환 신고 필증 이런 거 달라 하니까 당연히 못 주는 거죠. 전 배우자한테 어디 나갔다 왔냐, 해외 어디 갔다 왔냐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대답하라는 겁니까? 그거를 퍼센테이지에 넣으니까 마치 많은 자료를 안 준 것 같지만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줄 수 없는 자료들 가지고 퍼센테이지 넣어가지고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는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6억 원에 대한 용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연도별로 추징금 납부하신 현황을 우리가 전체 의원실에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PPT도 만들고 어떻게 납부됐고 몇 년도에 납부됐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6억이 어디서 났냐라고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뭐가 들어왔고 그리고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세배에서 절반 이상씩 절반씩은 같이 납부했다라고 하면 대충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했던 그 조의금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받았던 그 비용들로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더 현금이니까 더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 현금이니까 어떤 자료를 소명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현금 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입견을 주는 방식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게시글도 11차례 쓰셨어요. 그리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을 장롱안에 넣어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튜브의 제목에도 박아놨고 썸네일에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목에도 박아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어떤 거짓말이라도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치가 선동할 때 핵심적으로 쓰는 선동 전략입니다. 의미 없는 금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나치랑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해명이 충분히 됐으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